자, 2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n, 이거 상수함수지, 그치? y는 n이라는 거는 자연수 n이니까 1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2면 여기, 3면 여기 이렇게 n을 바꿔가면서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 탄젠트 기본함수를 그렸습니다. 그쵸? x의 범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얘는 주기를 파이로 가지는 기본 탄젠트 함수를 쭉 양수함수 쪽으로 쭉 그리면 돼요. 그런데 1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양수 쪽만 체크하면 되는구나. 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천천히 체크해 볼게요. n이 1이면 여기지.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이 녀석이겠지, 그지? n이 2면 여기지. 괜찮아요? 그러면 만나는 게 여기지.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n이 1이면 A1, 항의 번호가 A이면 A2, 그 다음에 n이 3이면 탄젠트 함수랑 만나는 곳이 여기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n번째 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n이 1이면 쭉 만나면 여기 이렇게 만나는데 첫 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n이 2면 여기인데 두 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n이 3이면 여기인데 세 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괜찮죠? 요런 과정인데요. 문제로 가보면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래. 그러면 특징들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A1, 여기에 교점의 x좌표입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특징이 잘 안 보이는데 점근선이라는 게 탄젠트의 특징이기도 하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인 2분의 파이보다는 좀 작은 데 있다, 그치? 0보다는 어때요? 여기는 출발점이네. 0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A1의 위치를 잡아보자면 0라디안보다는 크고 0라디안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 점근선 위치보다는 작아요. 이런 위치로 잡아줄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A2X 좌표도 쳐다볼게요. 그럼 조금 전 패턴이랑 똑같이 지금 탄젠트 함수가 파이를 주기로 가지니까 0에서 파이로 넘어가면 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점근선도 파이 넘어가면 2분의 3파이지. 그러면 A2 좌표는 또 여기 사이에 껴있긴 하네요, 그죠? 요것도 적어볼게요. 그러면 파이보다는 크고 두 번째 좌표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인데 주기가 파이인 걸 이용해서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패턴이 조금 보일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좌표 따져볼게요. 세 번째 좌표는 다시 여기로 오는 거다, 그치? 여기로. 그러면 2파이라는 거보다는 크고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은데 역시 2분의 5파이를 2파이보다는 크고 라고 했으니까 2파이보다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게 2분의 5파이죠. 요런 패턴이겠다, 그치? 그럼 생각해보면 n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즉 요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 만나는 곳 마지막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지. 탄젠트 함수에서 여기 있다가 점점 높아지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근선에 점점 가까운 점이 되죠.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요 패턴이네. 그래서 어쨌든 n번째를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얘도 결국은 어디 사이에 껴있긴 하겠니? 이때 항의 번호를 체크해보는 거야.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그렇지. 그 번호보다 하나 작은 걸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n-1 파이보다는 크고 n-1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한 거보다는 작은데 끼워져 있을 거야. 맞지? 그 간격이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지만,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돌아갈게요. 이거를 an을 n으로 나눈 것에 무한대로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n은 자연수니까 나눠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이렇게 n으로 나눠서 극한을 보내보자. 태연아, 이거 극한 얼마니? 그렇지. 1차분의 1차 최고차의 개수비 파이. 얘도 얼마니? 파이죠. n분의 2분의 파이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니까 그래서 파이. 그러면 끼워져 있는 이 녀석은 파이로,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얘는 파이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an이라는 특정한 식을 찾을 순 없지만 끼워져 있는 상태로 극한값은 양쪽의 극한에 끼워져 있다. 그래서 양쪽 극한을 구해서 처리. 부등식이 나올 때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죠? 요거를 참고해서 25번 한번 풀어 봅시다. 기본적인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탄젠트 함수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릴게 탄젠트 함수.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무리함수를 올려놓을 건데, 무리함수 보면 루트 x의 10분의 1 곱한 거니까 어쨌든 루트 x의 형태를 따라가요. 그러면 1사분면 쪽으로 그려지겠지? 0,0을 출발해서. 그래서 1사분면 쪽에 힘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또 점근선 주기가 파이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파이, 점근선 하나만 더 그릴게요. 2분의 5파이. 아까랑 똑같죠? 탄젠트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에다가 10분의 1 루트 x, 아까 루트 x 무리함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적당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교점을 x좌표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개수대로 그대로. 근데 양수다 음수다 얘기가 없으니까 원점에서 만나죠. 그죠? 탄젠트 0도 루트 그 무리수도 x의 0 넣으면 0이니까 여기가 0이면서 첫 번째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세 번째 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가 네 번째 좌표가 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 아까랑 패턴은 비슷하다. 그지? 생각해봐. 무리함수는 x가 자꾸 커지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아까 상수함수 그으면서 올라가던 패턴이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x값이 점점 커질수록 탄젠트 함수랑 만나는 곳이 점점 위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에 또 가까워져요? 교점에 x좌표가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형태야. 알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앞서 24번에서 풀었듯이 an이라는 걸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요. 우리 구하려는 식을 봤더니 an뿐만 아니라 an 플러스 1도 있어요. 그러면 한 칸 뒤에 거니까 걔도 n자리 n 플러스 1을 밀어 넣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탄젠트 함수의 그 각도 자리에 뺀 것을 넣은 다음에 제곱을 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n 세제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극한인데 일단 풀어보자. 알겠죠? 풀어볼 수 있겠니? 답 안 나와도 좋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쌤이랑 할게요. 다시 그래서 2파이 기준으로 A4를 봤을 때 2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는 걸 보면, 이번에는 n번째 항에 보다는 n이라고 달아줬을 때 두 개가 작으니까 n-2파이보다는 크고 n-2파이에 2분의 파이 더한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탄젠트의 각도에 집어넣는 게 an도 있었지만 an 플러스 1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위에 거를 참고할 때 얘보다 하나 뒤에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 올려서 n-1파이 n-1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 정도로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위로 돌아가 보면 그것을 뺀 거 an 플러스 1 빼기 an을 탄젠트에다가 밀어 넣어서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n 요렇게 될 건데, 자, 요 녀석을 계속 이제 수열의 형태를 들고 가야 돼서 조금 번거롭거든. 그래서 이거를 x, y 정도로 좀 퉁쳐놓고 치환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밀어 넣읍시다. 그럼 이거 뭐야? 탄젠트 x 빼기 y, 탄젠트 덧셈 정리야. 물론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단원상으로는 미적분에서 뒤에 거잖아, 그치?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배운 상태에서 시험 볼 때 그거를 누가 배려해줘, 그치? 다 안다라는 전제 하에 나오는 거니까 덧셈 정리 그대로 적용는. 그러면 분모 1, 그다음 빼기니까 더하기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분자는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 이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x는 a n 플러스 1, y는 a n 이 정도로 이제 치환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 a n이라는 녀석이 어떤 의미로 썼냐면 탄젠트 함수와 무리 함수의 교점의 x좌표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 10분의 루트 x랑 탄젠트 x의 교점이 an이라는 녀석들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자, x라고 써서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치환한 x랑 여기 치환한 x는 다른 얘기야. 여기는 일반적인 얘기야. 그래서 이것의 해가 뭐다? an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an 넣어볼게요. 그러면 x 자리에 an을 넣으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 따라서 이거를 치환했어. 아까 an을 y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y 대신에 10분의 루트 y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아하, 그러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전개를 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 구체적인 무리식으로 얘를 바꿔볼 수 있겠어. 그러면 1 더하기 자 탄젠트 x는 뭘로 바뀌겠니? 10분의 루트 x로 바뀌겠지. 곱하기 탄젠트 y는 10분의 루트 y로 바뀌겠죠. x, y는 이따가 저거로 다시 갈아 끼울 거야. 수열 해석하려고. 그 다음에 분자는 탄젠트 x 대신에 10분의 루트 x로, 그 다음에 탄젠트 y는 10분의 루트 y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요거를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분모 분자에 지금 분모에 10 곱하기 10이 있으니까 100이 필요하죠.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분자부터 10배 루트 x 빼기 10배 루트 y니까 10배로 묶어내면 루트 x 빼기 루트 y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는 100을 곱했으니까 1에다가 100 곱하면 더하기 100 더하기 루트 x 곱하기 루트 y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루트 x의 x는 an 플러스 1이고 뒤에 y는 an 이렇게 되는데 분자를 보니 루트 x 빼기 루트 y 여기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그것을 전체 제곱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처음과 끝만 얘기를 할게요. 요거 제곱하라는 얘기는 이거 전체를 제곱하라는 얘기야.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분자의 루트 빼기 루트가 보이니까 요거 유리화 개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형태를 조금 더 바꾸겠습니다. 그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곱을 정리하고요.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곱한 걸 곱하면 분자는 10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깔끔하게 an 플러스 1 빼기 an으로 튀어나올 거고, 분모는요 100 더하기 루트 x 곱하기 루트 y인데, 자 지금 x든 y든 양수 쪽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거 둘 다 양수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루트 안에서 곱해 놓읍시다. 에다가 뭘 한 거예요? 분자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루트 x 더하기 루트 y를 곱한 거예요.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극한을 보내는 함수 대상에서 탄젠트 제곱까지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럼 이제 전체를 적어볼게요.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극한, 그 다음에 an은 아까 뭐였지? 관계에 따라 y였습니다. 그죠? 요것도 y의 세제곱으로 갈아 끼워 볼게요. 그래서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식은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an을 y 바꿔서 세제곱, 그
다음에 위에서 탄젠트 제곱 정리해 놓은 거 그대로 들고 올게요. 해서 100 더하기 루트 xy 루트 x 더하기 루트 y 분자는 10 곱하기 x 빼기 y 이렇게 해서 제곱. 자, xy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러면 애초에 an과 an 플러스 1로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y 세제곱을 결국은 y도 an이니까 n과 관련된 수열이야, 그지? 그래서 극한을 보내는 대상이니까 뒤에 있는 전체 제곱으로 묶인 애들이랑 뭔가 뭉쳐놔야 극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겠죠. 극한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놔두고 제곱 안으로 밀어넣으려면 y는 2분의 3제곱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괄호 안으로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2분의 3제곱으로 가져갈게요. 따라서 분자는 y의 2분의 3제곱에다가 10 곱하기 x 빼기 y로 적어주고요. 분모는 또 한 번 그대로 적을게요. 100 더하기 루트 x 곱하기 y에다가 루트 x 더하기 루트 y까지 전체 제곱.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뭉쳐놨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봐. x 빼기 y 모양이 보이는데 x 빼기 y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에 연속하는 두 점의 차이인데 요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볼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보면 x 곱하기 y도 있고 루트 x 더하기 루트 y도 있어서 이걸 다 찾기가 좀 번거롭단 말이야. 방금 썼던 x 빼기 y는 연속하는 두 개의 차이니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일 건데 나머지 애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시다. y 2분의 3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죠. 여기 분자에 이 녀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 큰 분수에서 y의 2분의 3제곱으로 나눠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여기다 갈게요. 나누기 y의 2분의 3제곱을 하면 약분이 될 거니까 분모도 나누면 되죠. 근데 분모를 이렇게 나누자고 괄호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뒤에 거에 보면은 지금 y, 루트 y로 하나 나누면 루트 y 나누기 루트 y는 1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y로 나누고요. 이게 2분의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2분의 3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그냥 y 1차로 나누면 전체 2분의 3제곱으로 나누는 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을게요. 파이 제곱분의 1에다가 n을 무한대로 아직 안 보냈어요. 보내고 있으면서 분자는 이제 나눠 쓰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남는 거는 10배의 x 빼기 y 이렇게 될 거고요. 제곱 닫을게요. 그 다음에 분모의 첫 번째 괄호는 y분의 100 더하기 y로 나눴으니까요. 루트 y 하나 약분하면 양수니까 약분이 되지. 분모의 루트 y가 남으니까 한 번에 써주면 루트 안에 y분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또 루트 y로 나누면 첫 번째 덩어리가 루트 y분의 x 더하기 1 이런 구조가 되겠죠. 와,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어 봤더니 아까 체크했던 x 빼기 y는 위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와, 조금 더 간결해졌네요. y분의 x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여기도 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y분의 100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 좀 해보자. 요놈 y라는 녀석은 아까 an이라는 x 좌표였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갈까? 분모만 자꾸 커지겠지.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괜찮나요? 그렇다면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x 빼기 y와 y분의 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아까 x 빼기 y 적어놓은 대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이제 극한을 적용해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아까 an 플러스 1과 an은 연속하는 두 x좌표 관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얘네 둘이라고 생각해봐. 그런데 얘네 둘 다 무한대 쪽으로 보내면 아까 맨 처음에 해석했듯이 각각이 점근선에 붙게 되죠. 점점 점근선에 가깝게 되니까 무한대로 보내는 순간 얘랑 얘의 간격이 되는 거네. 맞지? 얼마야?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x 빼기 y, 즉 an 플러스 1 빼기 an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파이에 가까워지더라. 극한값은 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x 빼기 y의 극한은 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적어 놓을게요. 요 녀석은 파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남은 건 y분의 x입니다. 요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아까 x라는 건 an 플러스 1이었습니다. an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요노마가 얘가 x고 얘가 y였거든. 그럼 우리가 해석할 거는 뭐분의 뭐야? y분의 x야. 그러니까 윗줄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아랫줄에 있는 게 분자로 가는 상황인데 부등식으로 표현됐잖아. 그럼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잘 생각해봐요. 분모분의 분자에서 그 값이 가장 큰 값을 가지려면 분모는 가장 작게, 분모는 가장 크게. 반대로 분수꼴 y분의 z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려면 분모는 가장 크게, 분자는 가장 작게. 맞죠? 얘네 둘 다 양수 범위에 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y분의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적어봅시다. y분의 x의 범위가 어느 사이에 들어있는지를 찾아볼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큰 값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등호는 없으니까요. y분의 x가 가장 크려면 x는 가장 크고 y는 가장 작은 걸 밀어넣으면 되죠. x가 가장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 그지? y 가장 작은 게 이거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큰 값이 되겠네.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분자는 n-1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가장 작은 y 값은 n-2 파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y분의 x가 가장 작게 되려면 분자는 가장 작은, 즉 x의 가장 작은 뭐예요? n-1의 파이가 들어가면 되겠고 분모 y가 가장 큰 거 그러면 n-2 파이에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밀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석이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x, y가 양수라서 가능한 얘기야. 자, 그래서 위에서 이것에 또 뭐예요? n에 대한 극한이니까 극한을 보내보자고요. 이거 얼마니? 1이죠. 파이분의 파이니까 1. 얘는 얼마니? 그럼 얘도 얼마로 가겠니? 1로 가겠지. 아, 그래서 짠! 여기가 1로 갈 거고 여기도 1로 갈 거니까 어때요? 계산이 다 되겠구나. 그래서 정리는 파이 제곱분의 1에다가요 극한값 정리된 걸 가져옵시다. 중괄호로 다시 밀어 넣을게요. 분모는 0 더하기 1은 1 곱하기 1 더하기 1은 2 분의 분자는 10 곱하기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녀석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따라서 파이 제곱은 사라지고요. 남은 건 뭐야? 5의 제곱이니까 얼마? 25.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쵸?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우리가 잘 못 풀어봤던 유형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복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원이 또 질문. 3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9페이지 38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어는 그 등비 수열의 극한 요 부분입니다.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3,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상황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3,0이고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OP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3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적당히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반지름의 길이 r. 그래서 그 위에 점 P 이 정도 갖다 놔 볼까요? 돌아다니는 점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하고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한을 봤는데요. OP의 n제곱과 OP의 n 플러스 1과 그 다음 분자비면 OP 선분 더해놨어요. OP가 기준이네. 그러면 O는 여기니까 OP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OP 길이가 사실은 얼마인지 몰라.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OP의 n제곱과 분모해보면 OP n 플러스 1제곱의 각각의 극한을 구해보니 이게 4분의 1이더래. OP가 뭡니까? 하나만 봤을 때, 요거 하나만 봤을 때 OP가 n 거듭제곱에 적용되는 공비죠. 그치? OP가 공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먼저 OP가 1이 되면, 즉 밑이 1이니까 공비가 1이 되면 거듭제곱에도 1이죠. 그치?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기준으로 잡는 값이 1이었지. 다시 말하면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0으로 수렴, 1일 때는 1을 넣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발산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쪼개 볼게요. 그런데 OP 길이라는 거는 결국은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겠죠. 그러니까 음수 쪽은 안 봐도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0보다는 크고 OP 선분의 길이가 1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주어진 극한에서 공비로 작용될 OP 선분이 0과 1 사이면 이거 0으로 수렴하는 조건이죠. 맞나요?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지금 OP 매번 쓰기가 좀 헷갈리니까 OP를 t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t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분의 t의 n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될 건데, 지금 t의 범위가 0과 1 사이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죠. n제곱이나 n 플러스 1제곱이나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렇다면 극한값은 2분의 t가 될 거야. 괜찮죠? 2분의 t. 그 값이 얼마래요? 4분의 1이래요. 따라서 t 값은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OP 길이가 t였으니까 OP 길이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OP 길이가, 즉 t가 OP 길이라고 쓸게요. OP 길이가 1이면 어떻게 되는데, 1의 거듭제곱은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가져갔을 때 OP 길이에 1을 넣으면 분모는 1 더하기 2, 분자는 1 더하기 1, 그래서 3분의 2. 중요한 건 그 극한값이 4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같지 않죠. 그래서 OP 길이는 1일 수가 없구나. 세 번째, 그 다음에 발산 조건에 따라 OP 길이가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그러면 극한 또 t 써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t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t의 n제곱 플러스 t인데, 자, 발산 조건에서는 어떻게 비교하기로 했어요? 차수를 맞춰서 최고 차수의 개수 b로 가져가기로 했죠. 그러면 n제곱에 맞춰 놓으면 분모에 t가 하나 남는 거네. 따라서 얘는 t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녀석이 4분의 1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t는 4가 돼야 되니까 OP 길이가 4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P는 누구였냐면 아까 처음에 주어져 있던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원 위를 돌아다니는 녀석인데 R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OP 길이를 케이스를 나누면서 첫 번째, OP 길이가 2분의 1이 된다가 하나 성립되고, 그 다음에 OP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게 성립돼요. 근데 OP가 뭐야? 원점에서 P까지 거리지. 아까 잠깐 표현했던 거. 아, 그러면
R이 안 정해졌으니까 우린 거꾸로 이렇게 보자. OP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모든 점들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원점에서 P점까지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점들이야. 그럼 잘 생각해 봐. 좌표 표면상에서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점은 여기 좌표 2분의 1, 여기 좌표 2분의 1, 여기 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은 축 위에 있는 점들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 4개만 되겠니? 아니지. 원점에서 2분의 1 거리는 다 되는 거잖아. 뭡니까? 그렇지. 요렇게 생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길이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P점들이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걸 일반적인 식,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반지름이 2분의 1인 녀석이니까 제곱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분의 1이라는 원 위에 P점이 있으면 되는 거네.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중심이 원점이니까요. y제곱이 반지름 4의 제곱인 16 위에 있는 점 P이면 되는 거네. P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또 누구를 돌아다녀? 3,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 위도 돌아다녀. 그러면 지금 빨간색에도 있고 파란색에도 있고 원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면 1번, 3번은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죠. 1번이랑 반지름 길이 R자리 원 위에 동시에 있거나 3번이랑 반지름의 길이 R자리 원 위에 동시에 있거나 이렇게 케이스를 잡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원점 O가 아닌 점 P가 3개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1번과 만나는 부분 개수와 3번과 만나는 부분의 개수가 합쳐서 3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1번, 3번을 아울러 볼게요. 이게 이제 문제에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따시만하게 그려가지고요. 첫 번째는 1번부터 그려볼게요. 1번이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짜리인 여기가 1이라고 하고 2분의 1짜리는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원 하나 그려놓으면 되겠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거랑 그 다음에 또는 3번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 4짜리는 조금 멀지만 한 요 정도가 4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정도가 4라고 하면 되겠네. 따라서 요렇게 생긴 녀석을 하나 그려주자. 조정을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번호를 달아주자면 요거는 1번을 만족하는 P점들이 돌아다니는 원이고 큰 거는 3번 원 위를 돌아다니는 P점들을 모아놓은 점들 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3,0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1, 2, 3, 4, 3이면 한 3을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3,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데 아까 1번이랑 겹치든 즉 만나든 3번이랑 만나든 하는 곳이 P점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요거가 지금 조금 더 이쁜 데다가 옮겨놓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반지름이 이 정도라 그러면 1번이랑은 안 만나니까 그걸 만족하는 P는 없는 거고 3번이랑 몇 군데서 만나요? 2군데서 만나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P점은 2개인 거야. 그런데 우리 몇 개 찾아야 돼요? 3개 찾아야 되지. 반지름의 길이가 어때야 돼?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려 이런 식이 되겠다, 그지? 그럼 지금은 몇 개야? 4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언제야? 작은 원에 접할 때. 그렇지.
그래서 좀 줄여서 본다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얘기했던 거구나. 세 개가.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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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가 세 개야. 근데 얘밖에 없어? 요게 작은 원에 외접할 때지. 그 다음은요? 내접할 때. 그렇지. 그래서 하나 더 그릴게요. 한 요따시만하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좀 줄여놓고 짠. 요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접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 낸 거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그때 만족하는 모든 양수 R의 값의 곱은이니까 뭘 찾으면 돼요? 반지름을 지금부터 찾으면 되겠다. 반지름 찾기는 크게 어렵지 않죠.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요만큼이 첫 번째 작은 원에 외접하는 반지름인 거잖아. 그치? 이게 얼마예요? 3 빼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5? 2분의 5. 네? 2분의 6? 2분의 5 미안합니다. 2분의 5 고요. 그 다음에 외접할 때는 3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요게 반지름 R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 그 값들의 곱은 4분의 35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네. 또? 그 21번. 21번 앞으로 가나요? 21쪽에 두 개. 21쪽에 두 개 봅시다. 자, 문제 해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쉬운 42번부터 할게요. 알겠죠? 해석은 먼저 해봅시다. 41번 3차 함수 등장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홀수 차수만 있습니다.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이렇게 그릴 거고요. 0,0 지나네요. 그 다음에 극한으로 정의했는데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밑에 보니까 그것을 gx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밑에 거 그대로 해석할 건데 마지막 세 줄에서 위에서 극한으로 정의한 g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상수함수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래요.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네. 그랬을 때 k가 존재한대요. 자연수 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넣어볼 건데요. 그게 만족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fx는 어떻게 되고 그때 gx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정해진대. 그러면 gx를 정해야 얘네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요렇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팩토리얼이 있는데 여기서 좌변 보면은 k를 1부터 n까지니까 k가 1, 2, 3, 4, 5 이렇게 바뀌는 중입니다. 그게 우변이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 이런 관계에 있대요. 그렇구나. 그랬을 때 첫째 항 더하기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n제곱을 곱한 것의 극한값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42번이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해석부터 해봅시다. k를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넣으면 좌변은 1부터 n까지지만 이제 쭉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1 넣으면 0 팩토리얼 분의 a1 이렇게 되죠. 2를 넣으면 1 팩토리얼 분의 a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패턴을 가지는 건데 좀 복잡하니까 앞에서 우리 시험 볼 때, 내신 시험 볼 때도 늘 하던 거 이만큼이 결국은 이만큼의 어떤 수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거를 통으로 SN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n번째 항은 n을 넣었을 때니까 n번째 항만 구해볼래요 라고 하면 k에다가 n을 넣은 n-1 팩토리얼 분의 a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Sn 빼기 Sn-1로부터 구하고 그때 n은 2부터야 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Sn이라는 식이 위에서 우변에 있는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이니까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Sn은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이고요. 빼기 n-1이니까 하나 줄이면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3 이렇게 되겠죠. n은 2부터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an을 구하려면 양변에 뭘 곱하면 돼? n-1 팩토리얼 곱하면 되죠. 써볼게요. 양변에 분모에 있는 n-1 팩토리얼을 곱하면 n-1 팩토리얼 곱하기 써놓고 다시 계산할게요.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 빼기 n-1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팩토리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보면 요 녀석이 의미가 뭐냐면 n 플러스 2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서 계속 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n-1을 만나면 그 아래로는 n-1을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자. 뭐 하려고? 약분하려고. 어디를? 얘랑 얘랑. 이해되지? 그러면 뒤에 거도 마찬가지겠네. 뒤에 거도 이따 암산할게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저기는 뭐가 남겠어요? 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남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리는 an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자 이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쓸게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분의 3 빼기 두 번째는 n 플러스 1 n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둘게요. 와 얼추 나왔다 그지? 그러면 통분하기도 좀 편하게 되어 있네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에다가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자는 3 그대로 둘 거고 두 번째 분자에는 n 플러스 1을 곱해서 올려놓으면 되죠. 이렇게 되겠네. 분자만 계산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묶어내면 n 플러스 1인 거네. 너무 좋다. 아래 위로 n 플러스 1이 또 공통인수 약분.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는 an이라는 녀석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까지. 와 엄청나게 간결하게 왔습니다. 맞죠? 한 번 더 적을게요. n은 몇부터? 2부터.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자. 우리가 an까지 구해놨는데 극한을 구할 녀석의 대상이 첫 번째 항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 첫 번째 항 구하러 가봅시다. 첫 번째 항 위에 구한식에다가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첫 번째 항은 항상 S1로부터 구해옵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자. 맨 윗줄로 돌아가서 S1을 넣는다는 얘기는 n에다가 1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n에다가 우변에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뭐야? 3팩토리얼 분의 3이야.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니까 3, 3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따라서 리미트 드디어 적용할게요. n을 무한대로 쓰는데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더하기 n 제곱을 an에다가 곱합니다. 그러면 an이 있었으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3n 제곱이 되겠지요. 와 그러면 앞에 있는 2분의 1은 그대로 극한이 2분의 1이 될 거고 뒤에 거는 2차항의 개수 b로 튀어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으로 튀어나올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나요? 네, 이렇게 극한값 금방 구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팩토리얼 개념만 잘 계산할 수 있었다면 그게 괜찮았을 겁니다. 돌아가서 자 41번으로 가볼게요. 아까 해석을 다 하고 왔는데 첫 번째는 뭘 해석해야겠니?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gx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fx의 구체적인 식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쵸? 가만히 보니까 x의 n제곱, x의 2n제곱 있으니까 x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0으로 수렴할 때 1일 때 아까 하던 거 그 다음에 발산할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아래쪽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의 n 거듭제곱이 0으로 수렴할 때입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gx는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한 번만 적고 이 밑에서는 이제 암산하겠습니다. x의 2n제곱 더하기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배 x의 2n 더하기 2제곱 더하기 x의 n제곱 더하기 fx 이렇게 됐는데요. 필기가 잘 안되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1번 조건에 따라 얘네들이 다 0으로 가는 중이죠. 맞죠? 네. 왜? x의 범위가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면 n 거듭 제곱이면 0으로 수렴하니까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남은 게 덩그러니 fx만 남은 겁니다. 맞죠? x는 n과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fx랑 같구나. 다시 해석하면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고 거기서는 gx는 누굴 따라가? fx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괜찮죠? 두 번째 발산 조건을 보겠습니다.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x의 2n제곱이 차수가 크겠니? x의 n제곱이 차수가 크겠니? 당연히 2n제곱이 크겠죠. 그럼 발산 조건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들고 오기로 했어요. 누구야 그러면? fx는 어차피 3차밖에 안 돼요.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기 때문에 차수는 누가 높아? 2n 차수가 높은 거야. 그럼 여기서 개수비는 누구야? 분자를 보니까 2n 플러스 2제곱에서 x제곱을 떼낼 수 있죠. 그럼 뭐가 돼? 2x제곱이 된다. 그치? fx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gx는 2x제곱이라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구나. 괜찮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볼 거예요. 다 적고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자, 다시 아까 정의된 대로 봐서요. 이제 1이 되면 계산하기가 조금 쉽지? 1이 된다라는 거는 g1을 얘기하는 거고요. x에다 1 넣으면 분모는 111 3분의 분자도 2 더하기 1 더하기 f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f1 이렇게 될 거고 괜찮죠? 그러면 조금 전에 fx가 어디 갔니? 메뉴에 있네요. ax 세제곱 플러스 bx니까 이제 구체적인 식을 밀어 넣읍시다. x에다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는 3분의 3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정 계수까지 써볼 수 있겠다.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2n제곱은 이거 화면이 안 따라오지? 미안하다. 아까부터 안 따라왔니? 밀렸어? 잠깐. 이게 인터넷 문제인가? 선생님 화면이 막 밀려가지고 자 다시 x가 1일 때는 g2를 정의한 거고 x에다 1 넣어가지고 함수값까지 딱 구해놨고요. 마이너스 1일 때를 잠깐 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 여기야. 2n제곱은 어차피 짝수 제곱이잖아. 그치? 분자의 2n 플러스 2제곱도 짝수 제곱이니까 요거는 다 그냥 1로 튀어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야? 여기지. x의 n제곱. x의 n제곱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분모의 x의 2n제곱은 그냥 1이겠지 그지? 그 다음 뒤에 상수 1까지 해서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표현해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첫 번째 거는 짝수 제곱이니까 2 뒤에 거는 또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죠. 그리고 뒤에 x의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리미트를 빼고 썼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야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g의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야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쳐다볼게요. 두 갈래로 보겠습니다. 요 놈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n이 홀수면 어떤데, n이 짝수면 어떤데, 요렇게 극한을 한번 따져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1분의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요렇게 g 마이너스 1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짝수면 3분의 3 더하기 f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로 다시 가봐. 아까 선생님이 g-1이 정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 것 때문에 그러냐? 여기 있네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g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예외는 아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까 n이 홀수다 짝수다로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되나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n이 홀수일 때 분모 생략하고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은 3분의 2니까 양쪽에 3을 곱할게요. 3배, 그래서 3 더하기 f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돼. 암산 한번 해볼까요? 3, 3 상수항 없어지죠. 그러면 3f-1이 f-1이면 2f-1이 0이어야 하니까 f의 마이너스 1 함수값은 0이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보너스가 뭐예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기함수라고 표현했으니까 f에 1을 넣어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F1이 0이다의 관계식을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F1이 있었던 것 같은데 A 더하기 B가 0이어야 해요. 이렇게 A 더하기 B가 0이니까 미지수를 줄여줄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밀어넣고 fx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x는 ax제곱 플러스 bx였는데 세제곱이었네요. 세제곱 플러스 bx였는데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너무 좋아. ax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이제 버벅대지. ax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어디서 x축이랑 만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0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적당히 상황을 이제 표시를 해보면 0, 1, 1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이게 f의 개형.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 봅시다. gx는 아까 범위에 따라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fx 그대로 따라갈 거래. 오, 너무 좋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산 조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x제곱 2차 함수를 따라갈 거래. 요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요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1이 기준이 될 거고 동그라미 1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누굴 따라간다고? fx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놨던 것처럼 기함수 그려놓을게요.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빵꾸를 내고 적당히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 형태로 그려질 거야. 괜찮죠? 두 번째, 여기의 바깥쪽, 즉 1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아래로 블록한 2x제곱 2차 함수입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2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라고 한다면 1,2 역시 등호 없으니까 빵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등호 없으니까 빵꾸. 그러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지만 우리가 바깥쪽만 취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gx의 일부분이 생겼어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x는 1일 때와 x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을 찾을 건데 x는 1일 때 이렇게 나왔고 아까 a 더하기 b가 f1에서 0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얘가 0이니까 얘는 3분의 3, 1이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은요? 요거는 f-1이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아하, 그래서 g1이든 g-1이든 함수값은 1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혀야 해요. 불연속 함수였네, 그치? 요게 gx의 개형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뭐냐면 fx에 아직 뭘 못 구했어요? 최고 차항에서 a를 못 구했지. 표현해 볼게요. a가 여기 있는데 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형태는 이렇게 생겼는데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조금 더 뾰족하게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요렇게. 괜찮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줄 가볼게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우리 방금 그려놨던 g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k를 적당히 그려볼게. 자연수니까 이쪽은 어차피 안 볼 거고 아래쪽은 지금 그으면 몇 개? 2개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1에 그으면 나란히 양쪽에 있으니까 역시 2개야. 안 되겠죠? 여기는? 없죠? 없죠? 여긴 또 몇 개야? 2개야. 생각해보면 이쪽 부분과 얘까지는 벌써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애들이었어. 맞나요? 그러면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요 녀석이 아래 위로 더 높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아래쪽은 안 볼 거니까 얘가 어떤 위치로 있으면 교점이 딱 하나가 나올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는 곳이지. 극대가 어디에 올라와 있으면 돼?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었는데 지금 그려놓은 gx와 한 군데서만 만나고 싶어. 근데 여기는 그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는 2개야. 여기도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어때? 그런데 k는 자연수니까 여기 아니면 이 위로만 그릴 수 있어. 야, 이러면 더 잘 보인다, 그지? 얘 안 되지. 이 위로는 안 돼요. 1은요? 안 돼요. 왜 그래? 양쪽에 있으니까. 그럼 될 수 있는 자연수 k는 뭐밖에 없단 얘기야? 2밖에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k 자연수가 될 수 있는 녀석을 먼저 그려놓고 본다 그러면 k는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맞죠? 요게 2인 상황이에요. 에서 교점이 하나여야 되잖아. 지금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빵꾸난 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교점을 만들어주면 돼? A가 만들어주면 돼. A가 점점 커져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돼요? 뾰족하게 올라와서 딱 접하고 내려가는 상황이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극대값이 2가 되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극대의 극소를 찾기 위해서 그 x좌표는 뭘 해요? 도함수를 구하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할게요. f'x를 구해보자.
전개된 걸 가지고 할게요. 3ax 제곱 빼기 a가 될 거고요. a 묶어내면 3x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잘 보인다, 그지?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안 봐도 음수값을 채택해야 극대를 갖는 곳이 되는 거니까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그 극대값이 얼마여야 해요? 2여야 하지.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은 게 2다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x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 곱하기 요거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분모 세제곱이니까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이쿠야 어디 갔니? 네, 이렇게 이게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대입한 거야. 그래서 그게 2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양변에 3루트 3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a 6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 a가 6루트 3이니까 a는 3루트 3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아까 a 더하기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루트 3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뭘 구하래요? g 함수값의 곱을 구하래요. 다 왔네요.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 g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거 아까 그린 그래프로 돌아갈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느 구간이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구간이니까 누구? fx 함수 요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fx를 다시 한번 정의해서 올게요. fx는 a가 3루트 3이니까 3루트 3에다가 x에다가 x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입니다. 따라서 3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8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G2를 구하래요. 그래프로 다시 갈 건데 G2라는 녀석은요 아까 GX 그래프에서 2인데 2는 어느 구간이야? 요 구간이네, 그지? 이게 아까 2차 함수였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G에다가 2 넣으면 8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G2는 8 곱하세요. 그러면 9루트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오케이?